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3일 목요일 과학 수업, 2학년 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태양계 행성, 태양계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오늘은 이제 탐구 보고 문제 조금 풀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구로 태양계 행성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탐구에서는 태양계 행성을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정을 보면은 태양계 행성들의 물리적 특성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매우 그러니까 질량과 반지름은 지구를 1로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이에요. 보니까 수성은 굉장히 작죠. 0.06이면은 굉장히 가볍죠. 반지름도 0.38 정도이고, 밀도는 지구보다 크네요. 지구보다 작네요. 밀도가 지구가 5.51이기 때문에. 그리고 밀도에서 특징을 보면 토성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물에 뜨죠.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부터 하나, 화성 2개, 목성이 69개나 있고, 토성, 천왕성, 해왕성도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리는 목성부터 하나, 둘, 셋, 4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고 태양계 행성들의 질량, 반지름, 평균 밀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봐요. 그리고 태양계 행성을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이런 세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질량 같은 경우에는 수금지화는 작고 목토천해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지름 같은 경우에도 수금지화는 작고 목토천해는 크다. 근데 밀도를 보면은 수금지화가 크고 나머지 목토천해가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집단 A와 집단 B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을 보면은 일단 집단 A는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질량이 작고 반지름이 작고 평균 밀도는 크고 위성 수는 없거나 적고 고리는 없다. 그리고 집단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질량이 크고 반지름도 크고 평균 밀도는 작고 위성 수는 많고 고리가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지구형 행성에 속하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문제를 볼게요. 1. 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화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 가장 비슷한 것은 금성이라고 했죠. 금성과 지구를 보면은 질량 비슷하고 반지름도 비슷하고 밀도도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틀렸고, 토성은 평균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1보다 작죠. 화성과 목성은 고리가 없다. 화성은 고리가 없지만 목성은 고리가 있죠. 수성과 토성은 지구형 행성에 속한다. 수성은 지구형 행성이지만 토성은 목성형 행성에 속합니다.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위성수가 많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은 행성을 이제 표가 있고, 행성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어요. 질량을 보면은 A하고 C는 굉장히 작은데 B하고 D는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반지름도 그렇고, 밀도는 반대로 A와 C는 크고 B와 D는 작죠. 그래서 A, C와 B, D로 나눌 수가 있고, 분류한 근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탐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천체 만원경 관측이고, 이 탐구에서는 천체 만원경을 이용해서 태양, 달, 행성을 관측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실험 1을 보면은 태양 표면을 관측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맑은 날 태양이 잘 보이는 곳에 천체 만원경을 설치를 하고, 태양 투영판을 종이에 고정시키고 천체 만원경의 저반 렌즈 쪽에
태양 투영판을 고정시켜요. 그리고 경통이 태양을 향하게 하여 뚜껑을 열고 태양의 상이 투영판의 가운데에 오도록 조절해요. 그리고 태양 투영판을 앞뒤로 움직여 태양의 상을 선명하게 맞춰요. 그래서 이제 태양의 상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천체 만원경 관측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가장자리를 광구,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작은 검은 점을 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 투명판에 비친 태양의 상에서 광구와 여러 개의 검은 얼룩, 흑점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달과 행성을 관측하는 방법인데, 먼저 달이나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각과 위치를 확인해요.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시야가 트인 장소에 천체 만원경을 설치하고 경통이 천체를 향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보조 만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천체가 오도록 하고 저반 렌즈를 통해 천체를 관측해요. 이때 저배율로 먼저 관측을 하고 고배율로 이제 바꿔서 관측을 하면 됩니다. 유의점을 보면은 주변에 빛이 없는 곳에서 관측해야 하고, 그리고 달의 표면은 보름달보다 상현달이나 초승달일 때 더 잘 관측되고, 천체 만원경의 종류에 따라서 상하 자료가 바뀌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을 보면은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어둡고 밝은 무늬가 보이고, 천체 만원경으로 관측했을 때는 높고 낮은 달 표면의 지형과 운석 구덩이가 보여요. 그리고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관측했을 때는 하나의 점으로 보이고, 천체 만원경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금성 같은 경우에는 달의 위상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화성은 붉은색으로 보이고 그게 흰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목성은 줄무늬와 대적점이 보이고 갈릴레이 위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성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궁금하신 게 왜 금성은 달의 위성과 비슷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화성, 목성, 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동그란 모양으로만 보이는지, 한번 태양계를 그려볼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고 했을 때 금성은 지구 안쪽을 이렇게 돌고 있을 거고, 화성, 목성, 토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바깥쪽을 이렇게 돌고 있겠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만약에 금성 여기 위치했을 때 태양은 이쪽만 비추고 있어서 이 뒷부분은 어둡게 되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 밝은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달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런 위상이 나타난다라고 밝혀져 있고,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같이 이 지구 밖에 있는 행성, 그러니까 외행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근데 이 행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든 동그랗게 보여요. 태양 반대쪽에 있어도 태양이 이 면을 비출 때 지구도 이 같은 면을 보게 되겠죠. 태양이 빛을 비추는. 그리고 이쯤에 있을 때도 태양이 비추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이 지구 뒤로 간다고 해도 태양이 비추는 곳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항상 온전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되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죠. 정리를 보면은 태양 투영판에 비친 태양의 상에서는 광구와 검은 얼룩인 흑점을 볼 수가 있고, 천체 만원경으로 달을 관측하면 육안으로 볼 때보다 지형을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움푹 파인 운석 구덩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을 육안으로 관측하면 점으로 보이지만 천체 만원경으로 관측하면 특징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확인 문제 볼게요. 태양의 표면은 보조 만원경으로 관측한다. 보조 만원경으로 관측할 수는 없겠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와있지? 왜냐면 보조만 행성을 관측하면은 눈 벨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종이에 투영시키는 방법으로 관측을 하고, 달 표면의 특징은 보름달일 때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왜 달 보름, 이게 내용 나와 있나? 혹시 달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사실 저도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달 관측 보름달 보다 상향달. 왜냐면은 그 보름달의 경우에는 달이 너무 밝아서 명암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서 지형의 높낮이를 구분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달 표면의 지형들을 잘 관찰을 하려면은 보름달보다는 상현달이나 하현달 정도를 관찰하시면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달이나 행성을 관측할 때 천체 망원경은 어두워지기 전에 시야가 트인 곳에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설치할 때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배율로 먼저 관측하는 고배율을 관측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그냥 고배율로 먼저 관측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배율로 먼저 관측하는 이유는 달 같은 경우는 행성 같은 경우는 엄청 작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율로 먼저 관측한 다음에 저배율로 먼저 관측한 다음에 고배율을 이렇게 당겨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그림과 같이 왼쪽 아래로 치우쳐 있는 달을 십자선 중앙에 오게 하려면 천체 망원경이 향하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하 좌우가 바뀌어있기 때문에 원래 상식적으로는 왼쪽 아래로 움직이면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위쪽 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토성을 육안으로 관측할 때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차이점 토성 여기 나와있죠?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 육안으로 관측했을 때는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만 천체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고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탐구 알아보았고 시간이 13분. 그러면 내신 숙성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단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중요 표시되어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중요 표시 문제가 꽤 많네요. 그 영상 멈추셨다가 푸시면 되고 저는 바로 여러분들 다 푸셨을 거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은 태양계 행성과 그 특징을 옳게 짝지은 것은 라고 나와있고 봅시다. 토성이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작다. 틀린 말이죠.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표면이 산화철로 이루어진 토양으로 덮여 있어 붉게 보인다. 목성이 아니라 화성이죠. 그리고 대기의 소용돌이에 의한 대적점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가 있다. 금성은 고리가 없죠.
그리고 천왕성은 청록색을 띠고 자전축이 공정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에 6번 보시면은 다음은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를 태양에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가. 대기가 없어 밤낮의 온도차가 크고 운석 구덩이가 많다. 수성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크고 목성이죠. 대기의 소용돌이로 새긴 대흑점. 대흑점은 해왕성인가? 그렇죠. 물과 대기가 있어 생명체가 살고 있는 데는 지구. 태양에 가까운 거 수성, 지구, 목성, 해왕성이죠. 가라나다. 3번이 되겠네요. 8번 볼게요. 표는 태양계 행성을 A, B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가 있기 때문에 뭐 지구형 행성일 것이고 B는 목성형 행성이겠죠. A 틀렸고. 그래서 2번 보면은 A 집단은 단단한 표면이 없다. 지구에 단단한 표면이 있죠. 틀렸고. B 집단은 위성이 없거나 작다. 목성형 행성은 위성이 굉장히 많아요. B 집단은 A 집단에 비해 평균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토성은 밀도가 물보다도 작아서 물 위에 뜬다고 했죠. 그리고 A 집단과 B 집단을 구분한 기준은 표면 온도이다. 표면 온도가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9번을 보면은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하니까 잠깐만. 오른쪽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반지름과 평균 밀도에 따라 A와 B로 구분했대. 뭐 반지름이 크고 평균 밀도가 작은 거는 뭐 목성형 행성일 거고 반대로 B는 지구형 행성이겠죠. A의 특징, 목성형 행성의 특징, 고리가 없다. 고리 있죠. 지구, 화성이 포함된 아니죠. B에 비해 질량이 크죠. B에 비해 위성수가 많고 표면이 주로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뭐 기체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10번 B에 넘어가고 11번 볼게요. 표는 태양계 행성들의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은 A는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깝다. 일단 A, B, C, D가 뭔지를 알아볼까요? A 보니까 지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질량과 반지름이. 그래서 금성이고 B는 질량이 매우 크고 위성수가 매우 많죠. 토성이나 목성 중 하나일 텐데 목성이 토성보다 위성이 많고 크기 때문에 D가 목성이고 B는 토성이 되겠죠. C는 질량이 매우 작고 반지름도 작기 때문에 질량이 이 정도 작은 거는 수성밖에 없었죠. 그래서 A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깝다. 틀렸죠. B 토성은 평균 밀도가 물보다도 작고 C 수성은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고 A와 C 금성과 수성은 지구형 행성이고 B와 D 토성과 목성은 자전 속도가 빠르고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3번 보시면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 B는 내행성에 속한다. A, B 수성 금성이겠죠. 맞고 일단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은 B 금성 맞습니다. 왜 수성이 금성보다 태양에 가까이 있는데 수성보다 금성이 뜨거운 이유는 수성은 기체로 된 대기가 없어서 온실 효과가 없어요. 반대로 금성은 이산화탄소로 된 대기가 굉장히 두터워서 온실 효과가 엄청 커가지고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D는 수금지화 화성인데 화성은 외행성이면서 목성형 행성에 속한다. 맞죠? 아니죠. 화성은 근데 지구형 행성이죠. 틀렸네요. E와 F 수금지화 목성 토성에는 많은 위성이 있고 H 목토천 해왕성에는 대흑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답은 3번. 14번 볼게요. 태양의 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둥근 표면을 말한다. 아니죠. 태양의 대기층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인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닌가?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같이 확인해보면 되겠죠. 흑점 크기와 모양의 불규칙 어두운 무늬고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뭐 일단 여기까지만 나와있네. 제가 답은 3번인 건 알겠는데 다른 보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럼 넘어갈게요. 일단 16번 보면은 그림은 4일 간격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양의 자전하고 흑점의 이동 속도는 척도 부근에서 가장 빠르죠. 그리고 흑점은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19번 볼게요. 그림은 태양의 대기 및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채층을 나타내고 B는 홍염, C는 코로나를 나타내죠. 일단 A 틀렸고 1번. B 홍염은 흑점 부근 근처에서 일어나는 폭발로 채층의 일부가 순간 밝아지는 현상이다. 틀렸죠. 그리고 C는 코로나는 채층 위로 멀리 뻗어있는 대기층으로 A보다 온도가 낮다. 온도 높습니다. A층보다. 그리고 C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크기가 커지고 A, B, C는 모두 객이실 때 잘 관측이 되죠. 답은 5번. 20번 볼게요.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채층은 그 둥근 표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광구 바로 바깥쪽에 그 얇은 대기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는 얇은 대기층이 아니라 그 채층 위에 멀리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고온으로 대기층은 맞는데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광구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채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플레어는 그 채층 위로 고온의 물질이 솟아오는 현상이다. 아니죠, 이거는 홍염이죠. 그리고 홍염은 흑점 주변의 폭발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뭐 반대로 플레어죠, 이거는. 홍염은 일단 5번이 맞았는데 쌀할머니는 태양 내부의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22번 볼게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흑점수가 증가하고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고 지구에서 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오로라가 발생한 지역이 넓어지고 델린저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답은 4번. 마지막으로 이제 23번 보면은 천체만원경에 대한 문제인데 천체만원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A, B, C, D, E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일단 문제 알아볼까요? A는 대물 렌즈죠. B는 저반 렌즈고 C는 보조만원경 파인더고 D는 가대, E는 삼각대입니다. A 상을 확대한다. 상을 확대하는 것은 대물이 아니라 저반이죠. 틀렸고 B 저반 렌즈는 빛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빛을 모으는 건 대물이죠. C 파인더는 만원경 균형을 맞춘다. 균형을 맞추는 건 균형추고. D 가대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한다. 가대 이게 맞네요. 그리고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연결하는 것은 경통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 오늘의 출석 과제는 28, 29번
푸셔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단원 평가 문제 풀어보고 다음 대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